서부 경남을 움직이는 이야기 속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 이슈인입니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인에서는요, 건설 현장의 안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저작권 보호, 그리고 과학교육 혁신까지 폭넓은 주제로 네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먼저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입니다.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과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원장님, 건설 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를 포함해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예. 국민들의 걱정이 큰데요. 예. 관리원도 관련 업무로 분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월 14일 부산 기장군 리조트 신축 공사에서 화재가 났고요. 이어서 2월 25일 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교량 붕괴 사고로 인해서 다수의 근로자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현장 모두 저희의 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건설안전 관리가 저희 기관의 주요 업무인 만큼 각별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두 사고와 관련해서는 초기 현장 감식을 하고 또 사고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가 감소하는 추세이기는 예. 하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큰 폭으로 줄지는 예.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건설 현장은 근로자와 각종 장비가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데다 또 높은 곳에서 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업 현장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전국에 한 15만 개의 그 건설 현장이 있는데 이 현장들을 보면 시설물의 종류나 공사 방법, 공사장 환경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특정 대책으로 단기간에 사고를 크게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이 좀 미비한 것도 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현실을 감안할 때 건설 사고, 그중에서도 사망 사고를 더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안전 관리에도 선택과 집중 전략을 도입하고 또 건설 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절반 가까운 사망 사고가 실제로 보면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안전관리에 초점을 이곳에 맞추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실제 20년 이후 4년간 건설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한 1,400명인데 이 중에 477명이 소규모 현장에서 나왔고 절반이 넘는 516명이 사망자가 추락사고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점검할 1만 5,600개의 건설 현장 중에 74%를 소규모 현장에 배정을 하고 또 추락 사고의 주요 원인인 비계라든가 추락 방지망 같은 임시 시설물의 설치 상태를 중점 점검하는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네, 최근 국토부가 건설 현장 추락 사고 예방 대책을 예. 내놨습니다. 대책엔 관리원과도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예.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은 매년 한 15,000개소 안팎의 현장 점검을 하는 것 말고도 건설 안전과 관련해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2월 말에 발표된 대책은 그러한 업무들을 강화하거나 또 확대하는 그 내용이 골자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설계 안전성 검토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해서 좀 내실화하자는 게 있고요. 또 소규모 현장에 대한 안전 컨설팅하고 또 지자체에 저희가 안전 코칭을 하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자는 게 있고 또 스마트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거를 더 확대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맞춤형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서 공모전이나 캠페인을 추진하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과거보다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숨지는 근로자가 연간 200명이 넘는 게 현실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러한 희생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시청자들께서도
건설 사고는 더 줄여야 하고 또 노력하면 충분히 더 줄일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건설 현장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설 현장의 안전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새로운 정책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새롭게 선보인 내일채움공제 3년형 상품에 대해 조환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환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사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내일채움공제 3년형 상품이 새롭게 출시됐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내일채움공제 상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벤처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하여 27만여 명이 누적 가입하였습니다.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2대1 비율로 매월 최소 34만 원 이상을 공동으로 적립하고 이자를 더하여 5년 만기 시 2천만 원 이상을 장기재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동안 기업과 근로자들이 가입기간 축소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는데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금년 1월 새롭게 3년형을 출시하였습니다. 다소 긴 가입기간으로 인해 가입을 주저하던 기업과 재직자들의 참여로 내일채움공제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 근로자와 기업의 요구가 반영된 보다 개선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에 정부에서 지원한 혜택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기업과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에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 인정과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도 만기 수령 시 기업 납입분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3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면 목돈 마련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분야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네,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 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16만 명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교육에서부터 재충전을 위한 휴가비 지원, 농어촌 체험, 휴양뿐만 아니라 건강관리를 위한 종합건강검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제가입자 전용 복지모를 운영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가입자가 긴급하게 생활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작년에 처음으로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자녀 대상 영어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초등학교 3에서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박 3일 동안 맞춤형 영어회화 집중교육, 영어클럽 활동 등 모든 교육을 원어민 교사와 함께하는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전국에서 233명의 학생이 참여해 주셨는데 참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가입자분들 호응이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내일채움공제는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어 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시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중소기업과 재직 근로자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중소벤처기업이 국가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과 재직자들을 위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는요. 문화예술의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는 일에 앞장서고 계신 분과 함께합니다. 국내 유일의 저작권 전문 박물관을 이끌고 계신 최진영 국립저작권박물관 관장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최진영 국립저작권박물관 관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선 박물관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개관 후 한 해 동안 3만 명이 넘게 다녀갔다고 하는데 네네. 지난해 운영부터 한번 평가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동안 좀 어렵다고 여겨지는 저작권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전시, 교육, 그리고 행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네. 특히 저작권은 그 다양한 저작물을 만드는 창작 활동을 기초로 하는 것이라서 그 예술 창작, 디지털 창작 등 다양한 창작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참여자들이 나도 저작권을 가지는 저작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네. 호응도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박물관에서는 어떤 네. 전시와 프로그램 운영 중인지 알고 싶고요. 네네. 특별히 올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볼 만한 콘텐츠가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네.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는데 약 250여 명의 어린이와 가족분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그리고 유아와 초등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고 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재기라는 제목의 기획 전시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저작과 관련한 분쟁들을 그 해당 저작물과 함께 전시로 구성한 것인데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5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영상 특별 전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행사와 연계한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작권 박물관이 네. 저작권 특화 도시로 선포된 진주에 있는 만큼 네네. 지역과의 협업이나 연계 사업들도 활발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그 함께 운영하는 모모장터에도 참여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진주 대표 서점이죠. 진주문고와 함께 협업 행사도 개최를 했었고 또 개천예술제도 부스를 열고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진주 시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진주시청이나 교육청 등 그 유관기관과 꾸준히 계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저작권과 관련된 질문도 드려보면 최근 박물관에서 네. 주목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는 저작권 관련 이슈나 변화가 있을까요? 최근에 인공지능이 아주 핫 이슈인데요. 그 저작권 산업계뿐만 아니라 이 박물관에도 자료 수집, 전시, 활용 등과 관련해서 저작권 이슈가 아주 많습니다. 네.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진주박물관 같은 큰 박물관들도 있지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아마 저희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제일 크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네. 지역민들과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요? 그동안 개관한 지 1년 반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네. 우리 국립저작권박물관에 진주시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고요. 언제 방문해도 즐겁고 유익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이 자랑스러운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저작권을 이어주는 역할에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인 마지막으로는요. 경남과학교육의 미래를 이끌어갈 경남도 교육청 과학교육원의 새로운 비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취임한 이명주 원장과 함께 과학교육의 혁신적인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한 이명주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제29대 경남과학교육원장으로 취임하셨는데요.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교사, 교감, 교장, 교육장 등 다양한 일을 해왔는데도 원장 일은 더욱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네, 경남의 학생과 선생님 그리고 도민들에게 과학을 더 가깝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기대와 걱정을 함께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과학을 아는 시인, 과학을 아는 예술인처럼 과학적 사고와 따뜻한 감성이 조화로운 과학교육원을 만들겠다는 다짐도 함께 해봅니다. 예, 경남의 도민과 학생들이 과학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 경남과학교육원을 방문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체험물과 전시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과학체험관에는 북고 진자 등 80여 종의 다양한 체험물이 있습니다. 예, 특히 천년기념물인 화석노두가 있는 화석전시관과 천체투영관,
독도 체험관 등에서 다양한 체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천체 투영관은 16m 돔 스크린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화질을 자랑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이 소중한 체험의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혹시 특별히 더 자랑할 만한 시설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먼저 화석 전시 1관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 이곳은 천년기념물 화석노드를 보유한 전시관으로 1억 년 전 시간 속으로라는 주제로 고브라이트를 이용한 공룡 발자국 연출, 복합 그래픽 패널과 투명 스크린 영상으로 공룡에 대한 생생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밖에 다양한 과학 체험과 천체 관측 교육, 발명 교육센터, 융합 교육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해 운영했었던 이동과학관 아라부카가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다고 들었는데요. 올해 이 아라부카의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올해는 4월 1일 통영 한산초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 9일 고성 율천초등학교까지 총 50회에 걸쳐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움직이는 이동과학관 아라부카는 지난해 처음으로 운영해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4회에 걸쳐 49개교 2,065명이 체험했으며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96%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예. 끝으로 신임 원장님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교육 방향이 있다면 또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학생들에게 과학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방향을 위한 체험과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네. 또 선생님들에게는 다양한 연수와 현장 지원을 통해 전문성 있는 과학 교육자가 되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육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손쉽게 과학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과학의 일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들과 도민들이 보다 손쉽게 과학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경남과학교육원에 직접 경험하고 또 방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슈인을 통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움직임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건설 현장의 안전 강화,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문화유산 보호, 그리고 과학교육 혁신까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비전과 계획들이 실현돼서요. 우리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슈인은 서부 경남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며 지역 발전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